버리 그러지. 답이 요건 이해됐죠?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해 줄게. 까불지. 극대. 요거 나중에 설명해 줄게. 개별적으로. 자, 뭐야? 극대 값이 한 번씩 까먹지 이거. 이거부터 캐야지 이제. 그럼 극대 값이 2라는 거 알았어. 이제 알았으니까 계산을 좀 줄이고 싶은 게 우리 욕망이잖아, 그제? 그제? 근데 이거 비율 관계를 쓸라 해도 그 시기 하고 안 쓸라 해도 그 시기 하고. 그래서 좀 내가 이렇게 쓸라니까 좀 그 시기 해서 요 식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떻겠노? 어차피 기함수잖아, 맞지? 그럼 기함수면 홀수차만 만들면 되니까 이하면 계산을 이렇게 해도 돼. 얘 미분해 가지고 극대 액트는 x값 찾아가지고 여기 대입해서 2라고 풀어도 돼. 알겠지? 근데 이항이면 좀 더 다홍치마라고 여기를 마이너스 a라고 잡으면 얘는 0이고 여기가 비율의 관계에서 a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세 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이쁘게 식을 세울 수 있겠네. x 빼기 a, x 플러스 a. 자, 선생님이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불편하다는 걸, 그죠? 이렇게 하면 편해졌죠.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얘 전개하면 선생님 기함수 맞나요? 맞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a 제곱 곱하기 x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비율의 관계에서 봤을 때 얘가 마이너스 a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를 내가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여기가 1대 루트 3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a니까 여기다 루트 3만 나누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점이 뭐가 되냐 하니까 루트 3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식에다가 조금이라도 계산을 제가 줄여주려고 합니다. 얘를 대입을 했을 때 결과가 이다 라고 풀면 아주 간략하게 풀어지겠죠. 됐습니까? 예. 진짜 저거 설명할 때 싫어지. 이제 가비 안 했으면 오늘 계속 앞타임 끝난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18번. 자, 실수 t에 대하여 ex의 3성 플러스 ax의 제곱 더하기 bx 그 다음에 6x 그래요. 플러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얘 이꼴 t라고 줬는데 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지금 현재 t라고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이 3차 함수를 해놔놓고 이 3차 함수를 그려놓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그제? 자, 그러면 이제 t는 모든 실수잖아. 아무데나 있어도 되잖아요, 그제? 그러면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제? 그러면 시험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고 가장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문제가 이 말이에요. 왜냐, 나중에 쌤이 좀 있으면 저기 이름 책 뭐지? 자이스토리 최고난도 문제들은 이런 거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봐. 그럼 그런 문제 시간 남으면 쌤이 좀 하고 나서 조금 보여줄 테니까 그런 문제 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도 통일해. 똑같이 따지는 방법. 자, 여기서 t를 이렇게 끄면 이때는 하나지.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 딱 가는 순간 몇 개 돼? 탁 튕긴단 말이야, 두 개로. 그 다음 탁 세 개 되니까 이 점에서 뭐가 돼? GT는 불연속이지, 그지?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또 계속 세 개 되다가 탁 튕겨버리지, 그지? 그러면 갑자기 탁 변한단 말이야, 그지? 변하는 순간 뭐야? 불연속이지. 그럼 불연속 되는 순간이 몇 군데 있어? 두 군데 있을 수밖에 없지, 무조건. 이 그래프 꼬라지라면. 그럼 이런 꼬라지가 아니고 극대극소를 갖지 않는 이런 밋밋한 그래프라면 내가 t를 아무리 긋더라도 어떻게 돼?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너희들 보고 뭐야? 이 그래프가 주어진 이 그래프가
즉 극대극소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 그거. 다시 말해서 역함수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본 문제하고 그냥 동일한 거지, 그지? 즉 그래프의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특수한 경우를 물은 거잖아. 극대극소가 없으니까. 그럼 극대극소가 없으니까 얘를 미분해 보잔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 보면 얘를 fx라고 이름 붙이자. 그러면 fx니까 f 프라임의 x는 6x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2ax 플러스 6이잖아. 그럼 얘가 최고차항이 양이니까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크면 되는 거지, 그지? 그니 중근 또는 얘가 봐봐. 2차 f-x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 얘가 서로 다른 두 근 알파와 베타를 가지면 알파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이 점이 극대가 될 거고 요 점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했잖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판별식 D가 뭐가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D가 0보다 큰 거지, 그지? 그지? 자, 얘가 제로 되는 값이, 이꼴 되는 값이 두 개예요, 선생.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접하거나 중근되면 어떻게 돼? 그래프 모양이 한번 멈췄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면 그냥 밋밋하게 지금처럼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판매식 D가 0보다 작고 이때는 D가 0이니까 둘 다 만족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D는 0보다 같거나 작다 라고 푸는 거야. 그럼 우리가 4분의 D를 쓸 거니까 4분의 D는 A제곱 마이너스 36이 얼마보다 적다? 0보다 같거나 적다. 이러니까 13개 이렇게 되겠죠. 가운데 0이 꼽혀 있으니까. 맞죠? 자, 그럼 봐봐. 항상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두 개에서 등호와 부등호의 관계는 항상 등호와 부등호의 관계는 합집합입니다. 알겠죠? 예, 이것 또는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1, 22, 23, 24 질문하십시오. 22 또 24번 해드릴게요. 21번은 괜찮아요? 변곡점을 기준으로 봤어요? 변곡점을 기준으로 안 봤죠? 변곡점을 기준으로 봤어요? 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응? 비율 쓰는 거는 괜찮은데요. 변곡점을 좀 바라봤나 이런 생각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하기가 좀 편리해지라고. 나중에 되면 이 문제에서 어렵게 물으면 되게 까다롭습니다. 알겠죠? 자, 0,a니까 이 점이 어디에 있어요? y축 상에 있죠. 그죠? 이렇게 y축 위에 있는 거. 다시 말해서 x값은 결정하고 x값은 만약에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4,a 이렇게 하면 x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모든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출제할 수 있어요. 오늘 근육이 쌩쌩하네. 보기 좋네. 응? 오늘 컨디션이 좋은갑다. x의 3성 더하기 2x 제곱이죠. 자, 얘는 기함수 아닙니다. 그죠? 3x입니까? 예, 3x. 기함수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제 그려봅시다. 뭐 지나죠? 마이너스 3 지나고 0에서 접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지나고 0에서 접하도록 이렇게 그리십시오. 마이너스 3 3, 여기가 0 이렇게 0.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비율의 관계에서 얘는 뭐 보나 마나 마이너스 2다. 그제? 자, 이랬을 때 서로 다른 지금 현재 접선을 긋는데 몇 개를 긋는다고 했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으니까 경계는 얘가 됩니다. 요 위에 어딘가에. 됐죠? 자, 그리고 3차 그래프를 보면요. 3차 그래프를 보면 다시 이렇게 갔을 때 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보면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하고 기울기를 똑같이 가지는 놈들은요. 아무리 그려도 하나밖에 없다. 만나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얘하고 같게 되는 미분계수가 얘 미분계수를 가지는 평균값 정리를 쓰게 되면요. 같은 구간을 잡아보면요. 요 기울기하고 같게 되는 구간을 잡아보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강의했던 거 기억나죠?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여기서 잡았을 때 얘가 내가 구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봤다. 지금 잡으면 이렇게 되죠, 그죠? 맞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 이렇게 돼. 그럼 요거하고 같게 되는데 잡으려고 하는데 요거하고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평균값 정리가 되려면 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요렇게 얘 기울기하고 같게 되는 놈을 잡으면은 교점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요렇게 기울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구간을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얘하고 기울기 같은데 만나는 교점은 있어요, 없어요? 얘는 두 점 생기고 또는 세 점 생기잖아요, 그죠? 얘는 안 생겨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변곡점에서의 가지는 접선의 기울기는 가지는 놈하고 끄었을 때는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가장 특수한 경우예요. 그럼 여기서 변곡점을 찾는 거예요.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바꿀게요. 좀 정확하게 변곡점을 가지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변곡점에서 접선을 먼저 그으세요. 이렇게 다 그었어요. 여기 만나는 점이 특수한 점이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아무리 끄도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끝은 한 개 나오지만 여기 끝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와요. 그다음에 요 점 안쪽에서 보면요, 요 점 안쪽에서 보면 자, 접선 꺼볼게요. 여기 끄면 요렇게 끄면 이쪽에 하나 나오죠, 그죠? 이쪽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자, 조금 더 그래프가 모양이 이렇게 했는데 좀 확대해서 이쪽을 확대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저쪽에서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간다고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지금 현재 있었을 때 자, 여기서 보면 요 점에서 보면 이렇게 그을 수 있죠. 하나. 또 여기에 볼록하니까 요쪽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그을 수 있죠. 이거 만나도록. 그죠? 이해돼요? 이거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기 안쪽에 있으면 요거보다 더 안쪽에 있으면 여기서 그을 수 있는 게 요렇게 하나 해서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요쪽에 있죠? 몇 개예요? 세 개예요. 그럼 요쪽에 있으면요, 이런 게 안 생겨요, 그죠? 요쪽에 있으면 안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게 다 지나가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해돼요? 요 점을 요 변곡점에서 끈 이 y축하고 만나는 y절편보다 아래쪽에 있게 되면 이거보다도 이제 이 변곡점을 지나는 요게 변곡점이라고 했을 때 요 변곡점을 지나는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요거보다도 더 아래쪽에 있는 이 점에서 끄면 무조건 여기는 없어요. 여기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좀 밑으로는 무조건 여기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얘 점을 구하고 난 다음에 얘부터는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이쪽에 끌 수 있는 거. 여기는요, 세 개죠. 요 사이에 있으면. 자, 다시. 요거 요 변곡점이죠? 그렇죠? 그럼 요 점에서부터 요 곡선이 아래로 약간 볼록하니까 그을 수 있죠? 접하게. 그 다음에 여기 좀 튀어나왔죠? 여기가 이거 좀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접하게 그을 수 있겠죠? 변곡점을 말고. 잘 안 보여요? 다시 좀 더 볼록볼록하게 그려줄까요? 이렇게 있었을 때 변곡점을 지납니다. 이렇게 변곡점을 지나는 점이 이렇게 있었어요. 됐죠? 그럼 요 점보다도 안쪽에 있으면요. 위쪽에 있으면 자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좀 표현하기 불편했어요. 이렇게 그을 수 있죠. 이렇게 한 개 접하게. 또 그다음에 이쪽에 튀어나온 부분도 있겠죠. 이쪽이 좀 더 많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도록 이렇게 해서 얘 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끌 수, 요 사이에서 이쪽에 끌 수 있는 게 두 개예요. 그 다음에 이쪽 쪽도 한쪽이 또 있죠. 이렇게. 그죠? 이쪽에 또 있죠. 그래서 세 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위로 가면요. 무조건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또. 맞아요? 아무도 안 끌 수 없죠. 그죠? 접선이. 그래서 변곡점을 지나는 무조건 이 점에서의 접선을 찾으세요. 그리고 만나는 교점을 찾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답이에요. 얘하고 얘 사이. 이해되죠? 만약에 여기 되면 몇 개 있어요? 여기 되면 하나. 지금 답이 뭐죠? 여기 되면은 여기서 점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요렇게 한 개. 맞아요? 자. 요렇게 해서 요 극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가 x축하고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접하면 이 점에서 접하는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 끄면 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다른 거는 끌 수가 없잖아요. 여기 끌 수 있나? 이렇게 끌 수 있겠네. 요렇게 끌 수 있겠네요. 그죠? 하나 끌 수 있고 얘는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두 개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이 점에서는. 그러네요. 두 개 나오네요. 이렇게. 여기에 있었을 때 이쪽 튀어나오고 끌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세 개 되는데 여기에서는 두 개죠. 세 개 되는 데는 이 사이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항상 변곡점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말한 대로 그림 그려놓고 그 어디서 구해놔놓고 이제 여기서 이 점 지나는 접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점에서 접선 구해봅시다. 저 점이 우리가 변곡점을 만약에 모르겠으면 미분 두 번 해도 돼요. 자, 한 번 미분하면 3x의 제곱, 그 다음에 얼마 되죠? 6x.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니까 y2'은 6x 플러스 6이니까 제로 되는 x 값 구하니까 x 값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죠? 됐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지금 현재 기울기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지나는 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1이고 3 되니까 2 이렇게 지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기울기는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를 찾아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여기는 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식을 구하면 y는 마이너스 기울기는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y의 절편을 구하는 거니까 y 절편이잖아요. 그죠? 그럼 x에다가 뭐 넣으면 되죠? 0 대입하니까 y 절편은 뭐가 납니까? 절편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점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한 번에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푼방 맞은 사람들 여러분 푼 방식대로 내가 풀어드릴게요. 이게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 방법 안 하면 힘듭니다. 알겠죠? 여러분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풀었냐면요.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일반적인 풀이가 될 수 있는데 얘는 좀 더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특성을, 즉 변곡점 특성을 좀 더 이해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 방에, 사실 이해하면 한 방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되게 요거만 찾으면 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푸는 방법은 이 곡선에서, 지금 곡선을 그려다 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 내가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점이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점 A가 0,A가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은 접선, 이렇게 해서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의 좌표를, 임의의 점의 좌표를 t, t의 삼성 3t의 제곱이라고 잡고 이 점에서 접선을 구한 게 0,A를 지났다라고 했을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미분하면 기울기, 미분하면 기울기가 열심히 푸는 사람들은 알겠죠? 3t의 제곱 더하기 6t 이렇게 하면 x-t 그 다음에 t의 삼성 그 다음에 3t의 제곱.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대입하니? x에다가 뭘 대입하죠? 지금 0 대입하고 y에다가 a를 대입하겠죠. 그죠? 그래서 a 이렇게 대입했고 여기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t의 삼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t의 삼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t의 제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t의 제곱.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은 얘에다 두고 얘의 그래프를 ft라고 해서 새롭게 그래프를 그래서 A를 아래 위로 움직여서 교점 3개를 가지는 걸 풀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t의 제곱을 묶고 마이너스 t의 제곱을 묶어내면 t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Y축 그릴까요? 네, Y축 그리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지나고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죠? 그러면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됩니까? A가 여기에 사이에 있으면은 교점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가지죠, 그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풀면 이렇게 풀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풀이. 자, 그럼 여기서 또 극소값 찾아야 돼요. 기울의 비례가 2대 1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B가 2대 1이니까 요점의 좌표가 얼마 나오죠? 여기가? 말하기 싫어요? 풀어줘요? 3분의 얘가 0이잖아요. 곱하면 0. 그 다음에 곱하니까 얼마 되죠? 좀 말 좀 해주세요.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0. 얘가 2대 1이니까 2 곱하기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얼마 되죠?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네?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어? 아, 여기 빠졌어요? 2를 묶어내야 되죠? 네. 2 묶어내면 2t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맞죠 그러면? 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얘가 2대 1이니까 요거 찾아서 요거 대입하시면요 하여튼 계산해줘야 돼요. 얘가 2대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막 계산해놨는데 얘가 0이니까 2대 1이니까 얘가 1, 2 그죠? 그럼 얘가 3 되고 이쪽이 2니까 얘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앞에는 그대로 마이너스 2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마이너스 1과 0 사이 이렇게 풀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난이도 높은 문제 풀 때는 이 방법을 내서 변곡점에서 찾아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하고 자꾸 써먹어야 되고 얘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풀인데 얘는 다시 우리가 뭐로 돌아갔습니까? 즉 함수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개수 구하는 문제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식이 복잡해지면 좀 까다로울 수도 있고 도저히 난 생각을 얘를 못 떠올리겠다. 연습을 못 하겠다 하면 이걸로 푸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2번인가요? 22번 fx가 여기서 한번 끝내고 요 정도 공간에서 한번 끝내봅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거나 작고 그 다음에 x의 삼성 x가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자, 그랬을 때 모든 실수에 줄 치시고요. fx가 k x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됐죠? 얘가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해야 돼요. 자, 그럼 1차적으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분 좋은 게 뭐죠? 얘는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은 k x-1 플러스 1이니까 k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지나는 점은 1,1을 꼭 지나죠. 그죠? 이거부터 체크하시고 알겠습니까? 기울기만 모릅니다. 그래서 기울기 결정하는 문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1을 기준으로 자, 여기 있다고 봅시다. 1보다 작을 때 1 넣으면은 값이 얼마 나오죠? 여기 1 넣으면 1 나오고 1 나오죠. 그죠? 너무 위에다 그렸구나. 상관없나? 1,1이고 여기에는 직선이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2가 되겠죠. 0 넣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프가 3차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요 점을 통과해서 이렇게 공류를 갖는 3차 함수 그래프에서 나머지 부분은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그렸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놔놓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이 3차가 아니고 이 fx가 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렇죠? 그럼 만약에 얘가 요 점에서 요 곡선에서 요 x 이꼴 요 그래프에서 이 점을 지나니까 여기서 요 곡선에서 요 점에서 요 접선의 기울기보다 만약에 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렇게. 요 점에서 이 곡선의 기울기, 다시 말해서 x가 1이었을 때 요 기울기를 구해보면 f'의 이런 얘 값이 얼마 나오죠? 미분해서 3 대입, 1 대입하니까 3 나오죠. 그죠? 그죠? 그러면 그때 이 기울기가 3, 이가 3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3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교점이 지금 이제 여기 생기니까 요 부분에서, 요 값에서 요 부분에서는 직선, 얘가 더 크죠. 그죠? 그죠? 그럼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럼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요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얘보다도 작거나 작아지면 항상 성립하죠. 그죠? 그러면 그거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가도 성립하고 이런 식으로 가도 성립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여기의 기울기보다도 커져야 되는 거죠. 음이니까 커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접할 때의 기울기는 3이잖아요. 그렇죠. 좀 구해놨잖아요. 그죠? f-x 구해서 1 대입하니까 3. 그래서 k는
3보다는 같거나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같거나 커주면 되겠죠. 그죠?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 되고 최대값 맥시멈, 얘가 최소값 미니멈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하니까 2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풀어지죠? 생각보다. 지금 쌤이 변곡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생각보다 안 풀어지는데 이거 연습 좀 많이 하세요. 해보고 안 되면 또 질문하시고요. 개별적으로. 내가 이렇게 풀 것 같아서 풀어준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요거 하고 시면 돼요. 24번. 자, 여기서 이제 바닥과 평평한 바닥과 60도로 이루어진 경사면이 있대요. 이 바닥이고 60도로 이루어졌대요. 여기가 60도다. 그 다음에 이 공이 반지름은 2분의 1이에요. 공의 반지름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공의 중심은 공의 중심은 바닥 경사면이 바닥과 만나는 점에서 수직으로 이 바닥과 만나는 수직으로 얼마만큼 있다? 21m의 높이에 있어요. 자, 그러면 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었을 때 삐딱하네. 이런 있었는데요.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중심에서부터 바닥 요점까지의 거리가 21이라는 게 1m. 알겠습니까? 문제 뜻이. 그러면 이제 얘가 툭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을 때 자유낙하하니까 HT는 자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21 그 다음에 5T의 제곱이죠. 그죠? 그럼 시간이 제로였을 때 21m의 위치에 있었고요. 얘 한 번 미분하면요.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0T가 되죠. 그죠? 그게 뭔 뜻이냐면요.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10이죠. 우리가 중력 가속도가 마이너스 9.8이죠. 그죠? 중력 가속도,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떨어지는 중력 가속도가 지구가 중심에서 끌어들이는 속도가 마이너스 9.8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숫자를 맞추어서 준 거예요. 마이너스 10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네. 예. 얘가 미분하면 마이너스 10t잖아요. 네. 속도죠.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면 가속도예요.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9.8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네. 근사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불로 맞게. 같다는 게 아니고 근사치를 준다고 중력 가속도가 마이너스 그래 마이너스 9.8 그게 이걸 마이너스 10을 근처의 값을 비슷하게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그거 좀 알아라고요. 자, 이 문제 풀면서 그거 모르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그치? 그래도 이해하고 풀어야지. 자, 근데 물체가 떨어지다 보면 바닥과 닿이는 게 아니고 최초로 이렇게 닿이는 게 이 경사면하고 닿이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퉁 튕겨버리겠죠, 공이.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충돌하는 순간, 그럼 순간의 공의 속도잖아요. 그죠? 속도니까 얘가 지금 현재 중심이 얼마만큼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아, 그럼 보세요. 60도 그냥 준 거 아닙니다. 가장 이쁘게 써먹으라고 준 거예요. 자, 여기서 선을 꺼보면 중심이죠. 요거 접하겠죠. 보이십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래요. 여기서 끌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 각이 30도라는 건 누구도 다 알죠? 30도. 그럼 얘가 다시 몇 도 되죠? 60도. 그럼 길이의 b는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죠. 그럼 공의 중심의 위치가 이 경사면과 맞닥뜨리는 순간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죠. 그죠? 그러면 공의 중심이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1까지 내려온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공의 중심이 지금 이제 위치가 1까지 된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넘겨서 이거 푸니까 t의 값이 얼마가 나오죠? 5분의 20. 네? 5분의 20이니까 4 나누면 불마 2. 그 시간이 2일 때 지금 현재 뭐를 구하라? 속도를 구하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미분하니까 h 프라임의 t는 마이너스 10t니까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0. 간단하죠. 예, 못 푸는 게 미안하죠. 그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21번 문제는요, 여러분이 질문을 안 했지만 걔 문제는 풀이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22번은 생각보다도 여러분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 간단하게 잘 풀 수 있습니다. 5분 쉬었다가 적분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 두 개의 관계는요, 역연산입니다. 역연산. 연산의 입장에서 보면 역연산이고, 연산의 입장에 넘어서서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 정적분,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푸는 것은 여기에서 이과 과정으로 빠져버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분이 많이 이렇게 연산적인 측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연산적인 측면에서 뭘 입장에서 봐야 되냐면 그래프 그리는 거, 역시 그래프 그리는 거, 얘 입장에서 그래프 해석을 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건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적분에서 우리가 이게 뭐가 있냐면 무한급수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이과 과정으로 넘어갔는데 무한급수를 고치면 정적분으로 고쳐서 풀 수 있는데, 얘를 발견한 사람은요, 발견이 아니고 발명한 사람은 뉴턴이라는 저기 과학자. 뉴턴. 예, 사과가 떨어지면 그분이죠. 예, 대단한 형님이시죠. 우리 대단한 뉴턴 이랬으나? 몰라. 하여튼 근데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뭐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겠지. 이 뉴턴은 이걸 어떻게 개발했냐면 자기가 물리를 연구하잖아, 그제? 그 물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계산이 너무나 불편하니까 자기가 물리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얘를 개발한 거야. 대단하지. 그래서 개발하려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뉴턴이 그러니까 나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자기가 개발하고도 너무 대단했으니까. 진짜 하나의 계산기야, 계산기.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그지?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지? 그래서 뉴턴이 그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그걸 보고, 사과가 떨어지는 거 누가 제일 많이 봤을까? 농부가 제일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 정말 큰 차이지, 그지? 떨어지면서 왜 물체가 밑으로 자유낙하를 할까? 왜 떨어질까? 안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남들은 전부 다 그냥 떨어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당연하지 않게 생각해서 그걸 중력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거단 말이야. 대단하지, 그지? 위대하지, 그지? 그 다르지, 우리하고 생각. 뉴턴은 어릴 때부터 좀 불우하게 살았어. 이렇게 사는 것도 보면,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이혼을 하고 홀로 이렇게 할머니 밑에서 커가면서 물레방아. 그 사람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 아닙니다. 뉴턴이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신이 있다고 봅시다. 뭐 하느님이 있다고 보면, 신이 있다고 보면 신과 우리가 인간이죠. 그 사이의 중간자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저는 기독교를 믿지는 않지만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걸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삐약삐약거리면 그래 나는 그것을 너희들한테 알려주마 하는 사람이 뉴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하고 다릅니다. 생각이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예. 이 새로운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한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여러분은 지금 핸드폰 못 써요. 그죠? 쓸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한 손에 모든 세상을 다지는 핸드폰을 가진 거예요. 그죠? 그게 축소화되고 제 어릴 때만 해도 컴퓨터가 제가 고등학교 때 20살 때 넘었을 때 컴퓨터가 처음 나온 게 286입니다. 도스 부팅해가 쓰는 그런 컴퓨터였어요. 예, 그렇게 썼어요. 집에 그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 부스해서 썼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컴퓨터는 그랬어요. 뭐 인터넷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예, 전혀 없었습니다. 삐삐 그렇죠. 제 대학 졸업할 때쯤에 삐삐가 있었나요? 컴퓨터요? 컴퓨터 그 당시에 있다고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부를 해야 되니까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컴퓨터를 산 것밖에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좀 비쌌죠.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꼭 필요한 거니까. 85년도인가 6년도인가요? 자, 보자. 자,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목표가 또 딴 데로 새버렸는데 시간이 좀 많으면 좀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하는데 그죠? 좋은데 여기가 뭐냐면 이제 미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그래프를 자유롭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미분을 다시 적분하면 원래의 함수 모습이 탄생하겠죠. 그죠? 그럼 원래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냐면 원시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에 주어진 함수다. 그러면 우리가 미분할 때는 사실은 이 원시 함수를 미분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된 걸 유추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반대 입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계속 원시 입장에서 우리가 문제를 찾아가는 거라면 역시 그래프를 어떻게 잘 해석하는가 얘가 공부하는데 핵심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를 묻는 거가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면 난이도가 항상 최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해석을 묻는다면 반드시 어떤 관계에서 물을 것 같습니까? 대칭성이죠. 그죠? 대칭성. 즉 3차 함수는 기함수냐 이런 관점에서 물어서 그죠? 문제를 풀게끔 할 거고 그 다음에 4차 함수는 우함수냐 이렇게 문제를 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만약에 자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우함수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얘가 우함수라서 식을 이렇게 줄 거예요. 식이 이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줄 거예요. 이 그래프 모양은 내가 임의적으로 상상을 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준 거하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준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준 거하고 비교하시면 전혀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위에 거는 뭐란 이야기죠? 주기가 2라는 거고 얘는 다시 이 값에 의해서 2a가 2가 되었으니까 a가 1되니까 1에 대해서 대칭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새롭죠. 어제 강의 봤는데도 새로우면 강의 좀 뭐지 그 좀 봐라고 그거 안 보면 안 된다. 한 거 다 까먹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현재 그 강의를 보라고 그렇게 강조한 거라고.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거. 나 미치겠네.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적분하는데 이거 다 설명하면 시간 많이 걸려. 이렇게 되면 이게 뭐야? 1에서부터 다시 0에서 빼기 x 이렇게 한다고 안 보면 안 돼. 어제 거는 전부 다 완벽하게 내가 다 해놨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왼쪽 오른쪽 떨어진 거리가 같다. 이걸 0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지 친구들아. 그럼 이게 무슨 함수란 이야기야?
우함수 짝수자 함수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0을 갖다가 뭘로 바꿔놓은 거야? 1로 바꿔놓은 거잖아. 그러면 이게 1에 대해서 대칭되는 거다. 그걸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자, 왜 그렇게 되는데 내가 얘를 갖다가 다시 하죠. 한번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 핵심이 얘니까. 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게 x 이꼴 a에 대해서 대칭이단 말이야. 선대칭. 자, 선대칭인데 내가 요거를 쓰기 귀찮아서 얘를 라지 x라고 뒀어. 그러면 a 빼기 스몰 x를 라지 x라고 뒀으니까 스몰 x는 a 빼기 라지 x야. 그러면 식을 바꾸어서 얘로 라지 x라고 표현하니까 여기 x 자리에 스몰 x 자리에 얘를 대입하니까 계산하니까 2a 빼기 x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모양하고 얘가 동일한 거잖아. 이제 변환됐으니까 얘를 스몰 x라고 써줘도 누가 내한테 어떤 시비를 걸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서 비교하니까 아 2a 요 놈이 지금 현재 얼마가 됐다? 2가 됐다. 그래서 a 이꼴 1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대칭성에 의해서 시험 나왔을 때 이렇게 묻겠죠.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지금 현재 주어진 함수를 적분을 했을 때 값을 물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마이너스 뭐 1에서부터 1까지 fx, dx의 이 값이 3이다 라고 주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주어져도 되고 여기서 지금 이제 0에서부터 2까지 fx의 값이 이렇게 3이다 주어져도 동일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래서 구간의 길이가 마이너스 5에서 10이니까 전체 적분하는 구간의 길이가 10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만큼씩 증가할 때마다 구간의 길이가 이만큼씩 증가할 때마다 3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죠? 그러면 5번 증가하니까 얘가 5번 동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똑같은 모양이. 그렇죠. 사이클이. 그러면 5 곱하기 3에서 얘가 값이 얼마 된다? 15. 이렇게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그건 좀 이상한데요. 왜 이상하니? 라고 내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자, 봐. 선생님 생각해 봐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다시 그래프를 쭉쭉 그려가 2, 3 여기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3 아니 지금 출발을 내가 여기서 0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는 인정을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쯤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지금 이제 가서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가서 이러면은 요 적분한 값이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다시 말해서 0에서 2까지 적분한 거하고 여기에서부터 2까지 적분한 거 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 안 다르죠. 이거 똑같죠. 그죠? 상쇄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대칭된다는 건 주기를 이용해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대칭성에서 또 다른 게 뭡니까? 얘가 이제 왑수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기함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시험 묻는 거는 이겁니다. 그죠? 자, 움직여 다 이래가지고 잠이 오라 나에게 오라 어서 오라 그거잖아 지금. 자,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잖아. 그럼 원점 대칭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이거 외우지 않는 새끼 소새끼야. 알았어? 앞으로 소새끼라고 내가 부를 거야. 이거 외워.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함수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기함수가 나왔는데 지금 기함수가 나왔는데 내가 자 fx는 다항함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항함수다. 오, 좋구나. 그럼 기함수다라고 했고, 자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얘를 미분한 그래프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우함수가 되겠죠, 그죠? 예, 얘가 지금 이제 다항함수니까 얘가 지금 이제 기함수니까 미분하면 우함수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적분하면은
짝수차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홀수차니까 전부 다 짝수차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서 우함수를, 자, 기함수를 갖다가 적분을 하게 되면, 기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반드시 우함수는 돼요. 그죠? 다시. 예. 그런데, 우함수를 적분하면, 짝수차를 적분하면 반드시 이 기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분상수가 생기기 때문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적분상수, 예, 기억하시고요. 됐죠? 예.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함수가 나오면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니까 우리가 원점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이게 기함수예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AS부터 A까지 적분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다. 이제 우함수로 출발했을 때 x 여기 출발했을 때 뭐 마이너스 5s부터 5까지 fx는 우함수였어요. 됐죠? 그죠? 이게 fx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함수였는데 여기다가 x를 곱하는 순간 뭐가 되겠습니까? 기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0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겠죠. fx가 우함수일 때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3x 플러스 5, 그 다음에 fx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최초에 주어진 문제는 얘하고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보면요, 여기에서 얘하고 얘하고 곱해지는 건 기함수니까 다 사거리 없애면 되죠. 그죠? 그러면 5하고 얘가 곱해진 거니까 5 앞으로 끄집어내고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우함수라고 했을 때입니다. 됐죠? 얘를 적분하게 되면요, 얘는 아까 계산할 때 15였으니까 15 곱하기 얼마가 돼요? 5에서 75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요거까지 대칭선까지 전부 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아듣겠죠? 예. 주로 이런 이야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주기를 가지면서 또 그래프 모양이 평행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위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고. 자, 그게 이제 시험 나오면 제일 마지막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빠졌어요. 좀 할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른 이야기는 별로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통계를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을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2x가 되고, x의 제곱 더하기 3을 미분을 해도 얘가 2x가 돼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들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얘가 도함수 이렇게 되는데, 원래 나의 모습은 원시함수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 2x를 dx 하게 되면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요 값이 뭔지 모르니까 얘를 해서 만들어주는 게 적분상수라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차례를 갖다가 보정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 있습니다. 여기서 AS부터 X까지 주어진 식을 FT, 이거 식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주어져도요, 얘도 사실은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은요, 적분하는 구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부정적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같은 부정적분의 표현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지금 부정적분의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 fx 플러스 dx, 얘하고 이렇게 a에서 x에서 fx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얘도 부정적분이고 얘도 부정적분이거든요. 정해지지 않은 거. 즉 부정적분은 적분하는 구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정할 수 없다. 얘도 지금 이제 왜 얘가 두 개가 이제 사실 이 두 개는 다 부정적분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요 끝만 정해주면 정적분이 되고요. 또 그리고 뭐냐면요. 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냥 부정적분이지만
여기는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전체 적분된 함수가 만약에 gx라고 한다면요. 적분된 함수가 gx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x에다가 a를 넣었을 때 ga의 값이 분명히 제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한다? 얘는 주어지면 이 함수는 gx라는 함수는 무조건 a, 0을 지난다는 하나의 지나는 점을 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0, 이걸 0, a라고 적고 예를 들죠. 0을 0이라고 이렇게 줘버리면요. 이 함수를 gx라고 표현하면요. 얘가 만약에 2차면 전체는 3차 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줬을 때는 얘는 무조건 뭐를 지난다? 0,0 원점을 지난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낼 때는요. 이거 내는 새끼 없습니다. 이거 내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이걸 누가 내겠습니까? 그죠? 시험 나온 거 봤어요? 수능에 나오는 거 봤어요, 이거? 시험 나오면 다 어디, 무슨 표현 나오대요? 다 이 표현 나오죠, 그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게 얘입니다. 알겠습니까? 지나는 점을 반드시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알았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분할 때 뭐, 요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라? 1이 있다고 생각해라. 알겠습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적분에 넘어오면요. 자, 잠시 좀 이과 과정하고 좀 빗대어서 이야기할게요. 이과 과정하고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과는요. 적분 자체가 힘듭니다. 적분을 할 수가 없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과는요.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항함수를 갖다가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니까 적분하는 거는 미분하는 것에 반대로 가면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과는 그게 아닙니다. 적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다항함수 외를 적분하게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적분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선생님 이과 과정에서 적분의 문제가 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어렵게 내면 수투에서도 훨씬 더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요즘 보세요. 어렵게 나오죠. 그죠? 맞죠? 문제를 고급스럽게 내니까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어려워진다는 거는 뭡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해석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해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아까 문제 풀 때도 접선을 갖다가 그 문제를 풀었을 때 그렇게 여러분 방식대로 두 번째 풀이대로 풀게 되면 어려운 문제 접근하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바뀐 방식으로 자꾸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만 문제 푸는데 난이도 높은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부정적분에서 여기까지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제 페이지 228페이지 예제 1번 예제 자 1번 2번 안 풀어줘도 되겠죠? 풀어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예제 2번 풀어드릴까요? 괜찮죠? 안 괜찮으면 그냥 곤란하죠. 그죠? 앞 다 보이죠. 그죠? 예. 그 다음 적분과의 미분과의 관계에서요. 얘도 사실은 얘를 증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얘를 증명하면 어려운 건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하니까 그냥 이거 편하게 생각하세요. dx, d 자 이렇게 이제 d 주어진 함수를 얘는 말 뜻이 뭐냐면요. 얘가 x에 대하여 fx를 미분해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미분하니까 도함수를 f 프라임의 x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죠? 다시 얘를 갖다가 적분하니까 fx 플러스 c. 그러니까 다음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풀지 말고 얘가 나오면 바로 fx가 그대로 나오고 적분 상수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빨리빨리.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dx의 d가 이렇게 있고 여기 fx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요. 얘는 연산을 하면 dx d하고 그 다음에 적분하게 되면 얘는 결론적으로 안에가 라지 fx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할게요. 더하기 c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얘는 f'의 x가 되고 상수는 제로가 될 거니까 small fx 이렇게 해서 적분 상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c가 요 관점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예제 3번을 보면요
미분을 마지막에 한 거니까 그즉 좌변의 안에 게 그대로 팍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 말 없으니까 모든 실수에서 성립할 거니까 개수 비교에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개수 비교를 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4번, 5번, 6번. 자, 4번, 5번 안 풀어도 되겠습니까? 예, 6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6번도 뭐 쉽죠. 그죠? 6번만 한번 볼게요. 예. 안 되는 거 질문하시고요. 자, 6번을 보면 fx가 얘가 인테그랄 x의 제곱 더하기 5x 빼기 5 dx 이렇게 주어져 있고 리미터 지금 현재 h가 0에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f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 아, x요? 예. 예. 야, 요거 구하니까 얘가 f 프라임의 1을 물었으니까 얘 미분하면 그냥 그대로 안에 게 그대로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1 대입해 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231페이지에서 자, 읽어 보십시오. 모르는 내용 있습니까? 231페이지. 네모 박스만 보시면 됩니다. 뭐 없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네모 박스 보십시오. 없죠?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제 1번 풀어줄 거 있습니까? 자, 3번 1번 2번 보면요 안에 거 전개해서 적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인수분해 되죠? 분수함수 적분하는 건 이과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수함수 아닙니다. 알겠죠? 약분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제 2번. 자, 적분 구간에서 함수가 나눠져 있으니까 각각 적분해서 하는 놈 바보. 맞죠? 안에끼리 먼저 연산을 해서 적분을 해주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야만 2번도 어떻게 됩니까? 합쳐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인수분해해서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과 학생들은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자, 예제 3번은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적분하게 되면 적분상수 c가 붙겠죠. 그죠? 그 c의 값을 결정하라는 게 f1이 2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땡 그러면 됐죠. 그 다음에 예제 4번요. 자, 예제 4번에서 얘가 부정적분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을 미분해서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b가 탄생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서 0을 대입하면 다시 a가 탄생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암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은요. 자,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x, y의 접선의 기울기가 x-1이라는 이야기는 f'의 x가 x-1이라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fx는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서 1,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c가 결정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만 대입하면 답이 톡 튀어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제 6번은 주어진 게 도함수죠. 도함수. 예, 도함수인데 1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f-1이 0이고 f1도 0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f-1을 0을 대입하면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f1이 0이라고 하면 적분 상수까지 해서 fx가 완벽하게 탄생하죠. 그죠? 거기서 극대값 구하는 거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제 7번 갔다 오라. 틀어졌죠?
저분은 뭐 빨리 전체 할래도 빨리 할 수밖에 없겠네. 이차 함수에서 f-x가 저 0하고 1을 지나니까 이렇게 결정했잖아. 그제? 맞아? 그지?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서 극소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극대단 말이야. 그치? 맞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다 1을 대입하면 1,3을 지나니까 f'의 1이 3을 지나니까 여기에서 대입하니까 1 대입해 보세요. 1 대입하면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3이니까 얘가 a가 마이너스 3 나오죠. 그죠?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3x 빼기 2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적분을 해서 극소값이 2였을 때 지금 현재 물었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극소냐면 여기서 0에서 극소니까 얘 적분해서 f의 0이 2다라고 해서 극대 함수 fx가 결정이 되죠. 그죠? 그럼 fx를 결정을 해서 fx가 얘 적분해서 야차 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근호가 여기에서 그래서 해서 이제 0 대입해서 2 나오면은 fx가 결정이 돼. 그러고 난 다음에 2 대입하면 극대값 구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극대에다 극소 빼주면 되지. 자, 그렇게 하는 거 이제 바보예요. 자, 이렇게 하세요. 우리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문제 풀면 안 돼요. 나중에도 그게 문제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요 만약에 넓이라고 했을 때 요거 넓이 이제 적분이니까 바로 이야기할게. 넓이 구하는 공식 알죠? 여기서 y 이꼴 얘가 a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서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주어진 함수를 그 식이 하세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6분의 a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3승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면적이 지금 현재 요 면적이 값이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가 극소고 얘가 극대면요. 요거 면적 자체가 극대와 극소의 차이겠죠. 그죠? 맞죠? 그만큼 지금 현재 이만큼, 그쪽이 극소면 여기서 이만큼 그래프가 떨어졌다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지금 0이었고 여기가 지금 현재 2였잖아요. 그죠? 즉, 이 면적만큼 이만큼에서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이 차이를 이 면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제 최고차 계속 알았으니까 6분의 그죠? 마이너스 3 절대값 세워주면 되죠. 무조건 차니까 양수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 2에 3성 하면 바로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요, 이 면적이 뭐를 말한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서 얘 면적이 극대와 극소의 차. 이런 거 모르고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작년에 힘들었겠어요. 그죠? 노가다 하고 그죠? 모르면 뭡니까? 계속 A, B, C, D 개수 막 정한다고 결정한다고 막 고생하잖아요. 그거 습관 들이면 안 돼요. 그거는 처음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거 할 줄 알고 그 다음 단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스텝 숙제입니다. 자, 정적분의 정의 A에서 B까지 그 내용 239페이지 내용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할게요. 괜찮아요. 부끄러워지 하지 마시고 하세요. 없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적분과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자, 원래 넓이는 양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이제 제 몸무게를 말하면 제가 요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배가 많이 나가지고 71인가 2인가 정도 나가요. 몸무게 물었는데 마이너스 72요. 그럼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이겠어요? 미친놈 이렇게 하겠죠, 그죠? 제가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몸무게가 65 정도에서 그래서 계속 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막 배가 이렇게 남산만하게 나와가지고 그죠? 한 임신 한 8개월 되는 것 같죠? 배가 나왔을 때 그죠? 이 배가 나오면 많이 불편해요. 엎드릴 때도 불편하고요. 숨 쉴 때도 힘들고요. 안 나오게 해야 돼요. 안 나오게. 자, 늘린데 정적분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함수가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지금 이제 x축이 있었을 때 내가 여기에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면 요렇게 이 구간의 사실은 넓이에요. 넓이니까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면 얘는 요 부분에 뭐하고 같아? 넓이하고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C에서부터 D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인테그랄 C에서부터 fx d를 적분하게 되면 역시 이 부분의 넓이인데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음의 넓이라고 하면 됩니다.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정적분은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정적분은 부호를 가진 넓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1번, 2번, 3번 여러분이 다 푸시고 질문하세요. 이거 지금 풀어줄 시간 없습니다. 나중에 적분해서 중요한 거 달아야 되지. 이거 뭐 이제 내가 풀어주면요. 그쵸? 푸시기 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242페이지에 보면요. 오늘 거의 기본적인 거 다 나갈 거예요. 원래 2시간이었으면요. 거의 적분 비책의 반은 끝날 거예요, 아마. 말 끊지 마세요. 지도 빨리 나가야 돼요. 예, 얼마 안 돼요. 농담이에요. 자, A가 이렇게 B보다 작거나 큰데, 이렇게 됐을 때, 농담이야.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이제 A가 B보다 작거나 크다. 뭐야? 뭐인 거야? A, B. 야, 이렇게 가지 말자. 이거 안 적어도 돼요. 됐죠? 이렇게 적지 말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우리 B가 크다라고 합시다. 우리는 A, B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적분하면은 얘가 지금 B가 큰 경우니까 얘가 되겠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여기가 아래 끝, 위 끝이 같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넓이가 사라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아래와 윗이 바뀌면 적분하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쵸? 그럼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에서 B에서 A까지 적분한 거하고 같은 거죠. 얘 방향 바꿔서 마이너스 곱해주면 같은 거죠. 뭐 굳이 증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이거는 너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 다 아는 이야기죠. 그죠? 예, 범위 있는 거니까. 자, 그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244페이지. 절대값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절대값이 있었을 때. 자, 앞으로 절대값 많이 나오겠죠. 인테그랄 1에서부터 0에서부터 할까요? 3까지 x 빼기 1 이렇게 해서 dx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0에서부터 1까지는 x의 값이 변하는 x의 값이 0, 1보다 작으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이걸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1에서부터는
안에 값이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주면 되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더 센스가 있으면요, 얘를 갖다가 음의 방향으로 평이동하십시오. 이 그래프를 음의 방향으로 평이동, 나중에 할게요. 이거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예,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자, 예제 1번. 자,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아니, 하자. 조금 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1에서부터 3까지잖아요. 이렇게, 얘가, 그제? 그럼 이거 구하라면, 앞으로 이거 가지 말고, 이거 그냥 넓이 구해. 그냥 넓이 구하면 훨씬 더 빨라. 알겠지? 이해돼? 그럼 지금 내가 할 이야기는 뭐냐면, 어차피 이렇게 대칭 되는 거, 여기서 이렇게 구하는 거나, 얘를 갖다가 이만큼 평이동 시키면, 음의 방향으로 시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럼 이렇게 평이동, 얘를 이쪽으로 보냈단 말이야. 그러면 적분하는 구간은 여기가 지금 현재 얼마로 온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1로 온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 3이었던 것이 얼마만큼 땡겨오면 돼? 2로 땡겨오면 될 거 아니야. 이거 구하는 거랑 동일하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꾸 습관적으로. 그래서 바꾸면요. 얘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했잖아요. 그렇죠?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 음의 방향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갔으니까 적분 구간도 어떻게 돼? 음의 방향으로 1만큼씩 당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라. 이왕 얘가 그러면 절대값 x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리할 거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번 알아서 푸시고요. 예제 2번 푸세요. 자, 예제 3번 보시면요. 함수가 구간별로 달라지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예제 2번은요. 0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예제 3번 할게요. 2번은 그대로 하면 되죠. 0에서부터 1까지는 3x 제곱하면 되고 1에서부터 2까지는 6x 빼기 3을 적분하시면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은 fx가 지금 현재 x의 몇 승이죠? 3승, 그 다음에 5x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0에서부터 2까지 f, 그 다음에 빼기 5에서부터 2까지 지금 현재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얘가 f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만큼만 있다고 생각해서 해야 되겠죠. 더 이상 필요 없고. 자, 요만큼만 생각하고 여기 f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0에서 2 f, 이 아래 거 위 거 바꾸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바꾸면 2에서 5까지 f,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바꾸면은 얘 둘이 먼저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가서 0에서 2까지 가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f가 되고, 얘는 2에서 5까지니까 다시 마이너스 1에서 2 갔다 2에서 5까지 가니까 그냥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적분해 주시는 게 빠르다 이 말이겠죠.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자, 예제 4번 나오면요. 이런 걸 그림을 그렸을 때 뭐 그림을 그려서 풀지 마시고 식을 방금 한 대로 쟤처럼 이렇게 바꾸어서 풀면 그냥 금방에 스르륵 끝나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십시오. 246페이지. 자, 이거 하면은 요까지가 사실은 제가 오늘 요까지가 251페이지까지가 기본이거든요. 251페이지까지가 기본이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실제 시험 문제 됐죠? 그런 문제들인데 여기까지 할게요. 246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합니다. 모르는 거 질문은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고요.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245페이지까지 숙제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질문하셔도 좋고, 또 그냥 질문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진도가 제가 예측컨대 어디 정도까지 나갈 거냐라고 하면요. 기본적인 끝내고 스텝
1, 2 끝내고 아마 제법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 수요일 날 돼도 월요일 날 진도 많이 나가도 상관없죠. 숙제 하는 게 그렇게 문제 안 되죠. 양이 얼마 안 되잖아. 진도 나가는. 그쵸? 자, 수고 많았습니다.